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 언제 훈련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유산소를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될 때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장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알아낸 다음 그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은 여러분에겐 필요 없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상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근성장의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알아내고 그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은 근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렝스 훈련과 유산소 두 개를 해야 하는데 스케줄상 그게 안되고 하루 중 언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안다면 그것을 선택해 훈련하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볼 강의를 통해 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실험자들은 총 4그룹으로 나눠졌으며 실험은 2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오전에 운동을 진행했고 다른 두 그룹은 저녁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 한 그룹은 스트렝스를 먼저 훈련한 다음 유산소를, 다른 그룹은 유산소 후 스트렝스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근비대 향상에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전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것이 아이소메트릭 레그 익스텐션에 더 큰 성장을 가져왔고 유산소를 먼저 한 그룹은 유산소 능력이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련의 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유산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고 스트렝스를 키우려면 스트렝스 훈련을 먼저 하고 근비대를 하고 싶다면 오전보다는 저녁에 할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유산소를 하고 스트렝스를 한다 하더라도 스트렝스를 키울 수 있으며 반대로 스트렝스 훈련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더라도 유산소성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오전의 운동에도 근비대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케줄과 선호도에 따라 훈련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72명의 참가자가 있었고 총 52명이 이 연구를 끝마쳤습니다. 평균 나이는 32세고 피실험자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을 진행하기 전 1년 동안 스트렝스나 유산소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피실험자들을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A는 아침에 유산소성 운동을 진행하고 난 다음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 그룹 B는 아침에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하고 난 다음 유산소 진행, 그룹 C는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 난 다음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 그룹 D는 저녁에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하고 난 다음 유산소 진행. 실험은 24주간 진행되었으며 처음 12주간은 주 2회 훈련 진행, 다음 12주간은 주 5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스트렝스 훈련의 경우 처음 4주간은 스트렝스의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원RM의 40에서 70%의 강도로 10에서 20회 진행하며 서킷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4주 동안엔 근비대 트레이닝으로 원RM의 70에서 85%의 중량으로 10에서 15회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4주 동안엔 스트렝스 트레이닝으로 원RM의 75에서 95% 중량으로 3에서 8회 실시했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훈련은 저강도 유산소 트레이닝과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을 진행했는데 저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은 30에서 50분간 심장박동의 65에서 80%로 진행했으며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은 4분간 심장박동의 85에서 100%로 진행한 뒤 4분간 저강도로 심장박동의 70% 강도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12주간엔 주에 한 번씩 저강도와 고강도 유산소를 각각 실시했고 다음 12주간 추가적인 서킷 트레이닝을 진행, 격주로 한 주에 2번의 저강도 유산소 훈련, 3번의 고강도 유산소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기 전 피실험자들은 적응기를 가졌습니다. 실험지는 테스토스테론과 코티졸의 농도를 하루에 4번 체열하며 측정했고 초음파 스캔으로 외측 방근의 단면적을 측정했습니다. 스트렝스에 대한 평가는 원RM 레그 프레스와 아이소메트릭 레그 익스텐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전도 검사와 자발적 활성화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유산소 능력을 측정할 때는 사이클링 테스트로 진행했는데요. 강도는 50W로 시작해 2분마다 25W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페달수는 분당 최소 70회를 유지시켰고 페달수가 줄어들 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와트수를 측정했습니다. 원RM 레그 프레스는 아침과 저녁에 운동한 그룹 모두 증가였고
아침에 운동한 그룹은 13.8에서 19.3% 증가, 저녁에 운동한 그룹은 17.5에서 23.6%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그룹은 저녁에 스트렝스 훈련 후 유산소를 한 그룹이었고, 가장 적게 증가한 그룹은 아침에 유산소를 진행한 후에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이었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 아침에 스트렝스 훈련 후 유산소를 한 그룹은 약간 증가했으며, 유산소 후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주간 훈련할 때 저녁에 아이소메트릭 레그 익스텐션을 실시한 그룹이 훨씬 더 큰 저항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처음 12주 동안에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났고 13에서 24주 동안은 큰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유산소 후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과 아침에 스트렝스 훈련 후 유산소를 한 그룹을 근점도 검사를 했을 때 두 그룹에서 외측 강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녁에 스트렝스 훈련 후 유산소를 한 그룹에서는 외측 강근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12주간 모든 그룹은 외측 강근에서 근비대가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운동한 그룹에서만 13에서 24주간 외측 강근의 근비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운동한 그룹과 저녁에 운동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저녁에 운동한 그룹이 훨씬 더 큰 근비대를 일으켰습니다. 실험 중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는 소진 시간과 체레와트는 점점 올라갔으며, 유산소를 한 다음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유산소를 먼저 한 그룹이 더 큰 소진 시간과 체레와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논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렝스 훈련은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 운동해도 상승폭은 비슷했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봐도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렝스 훈련 후 유산소를 하면 스트렝스 증가는 일어나지만 유산소성 능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유산소 후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 유산소성 능력은 커지지만 스트렝스 증가는 그 폭이 작았습니다. 이 사실은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있을 때 훈련하는 종목이 당연히 더 큰 효율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근비대를 위해서라면 저녁에 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 12주간은 오전과 저녁에 훈련한 그룹 모두 근비대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 12주간은 저녁에 훈련한 그룹에서만 더 큰 근비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저녁에 운동한 그룹에서 더 큰 대퇴사도의 근비대를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오전에 운동한 그룹보다 저녁에 운동한 그룹이 더 큰 근성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고 싶다면 유산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스트렝스를 키우고 싶다면 스트렝스 훈련을 먼저 하고, 근비대를 하고 싶다면 오전보다는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